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그 검버섯이 사실은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매일 바르는 그 비싼 화장품이 오히려 검버섯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방법은 단 3일 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긴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여서 속상하신가요? 피부과에 가볼까 고민하다가도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드는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것, 바로 계란 노른자가 여러분의 피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에이, 계란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 3일 만에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는 정말 돈 주고도 듣기 힘든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검버섯은 사실 우리 피부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그리고 피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피부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습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심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부분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십니다. 둘째, 강한 세정력의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십니다. 셋째, 피부에 이것저것 바르고 또 바르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는 과도한 관리를 하십니다. 반면에 80대가 넘으셨는데도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피부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재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였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피부 깊숙이 영양분을 전달하고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하게 유지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비타민 A,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과 탄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혹시 레시틴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신가요?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또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피부에 바르면 다른 화장품보다 훨씬 더 깊숙이 흡수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9살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마스크를 벗지 못하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겨우 마스크를 내리셨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양볼에는 동전 크기의 검버섯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마와 광대뼈 주변으로는 진한 기미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예전에는 그래도 외출할 때 화장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화장을 해도 티가 안 나요. 오히려 화장을 하면 주름 사이사이로 화장품이 끼어서 더 늙어 보여요. 박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피부가 꽤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을 여의시고 나서 급격하게 피부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따갑기도 하고 뾰루지도 나고요. 저는 박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싼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화장품 가격의 상당 부분은 광고비와 유통비, 포장비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피부에 효과가 있는 유효 성분의 원가는 전체 가격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고농축 성분의 화장품은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시술은 어떨까요? 레이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레이저는 검버섯의 표면을 태워서 제거하는 것이지, 검버섯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아도 몇 달 후에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른자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오래된 각질 세포가 빠르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꾸준히 바르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잡티가 옅어집니다. 비타민 D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보호막인데요. 이 장벽이 튼튼해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노른자의 비타민 D가 이를 보강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렵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면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미와 검버섯이 더 쉽게 생기고 주름이 더 빨리 깊어진다는 겁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린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른자를 피부에 바르면 콜린이 흡수되어 피부 탄력이 개선됩니다. 이제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와 꿀, 밀가루를 섞어 만드는 기본형 피부 회복팩입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시죠. 신선한 계란 1개에서 노른자만 분리해주세요. 여기에 꿀 2작은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1큰술을 추가합니다. 왜 이 3가지 재료일까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제입니다. 꿀에는 천연 효소와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여기에 천연 항균 성분까지 있어서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고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조절하고 피부 노폐물을 흡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밀가루에 들어있는 전분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그릇에 계란 노른자 1개를 넣고 거품기나 젓가락으로 잘 풀어줍니다. 둘째, 풀어진 노른자에 꿀 2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꿀이 굳어 있다면 살짝 데워서 녹인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셋째, 밀가루 1큰술을 조금씩 넣으면서 걸쭉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되직하면 바르기 어려우니 요거트 정도의 농도가 되도록 조절해주세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합니다. 이때 클렌저 사용은 최소화하시고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둘째, 얼굴에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후 준비한 팩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눈과 입 주변은 피해주세요. 셋째, 15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유지합니다. 이때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여러 번 끼얹어 씻어내주세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찬물로 가볍게 마무리 세안을 해주시면 모공이 수축되고 피부가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왜 찬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찬물은 피부의 모공을 수축시킵니다. 팩을 통해 공급된 영양분이 피부 안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또한 찬물은 피부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과정을 통해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이 기본형 팩은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 주름이 걱정되는 피부, 피부 장벽이 약해진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3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처진 느낌이 드신다면 바나나를 추가해보세요. 재료는 계란 노른자 1개, 잘 익은 바나나 4분의 1개, 꿀 한 작은술입니다. 바나나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천연 오일 성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포크로 으깬 후 계란 노른자와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밀가루 없이도 적당한 점도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기미가 걱정되신다면 요거트를 추가해보세요. 재료는 계란 노른자 1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큰술, 꿀 한 작은술입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젖산은 천연 각질 제거제로서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피부 턴오버를 촉진합니다. 또한 요거트의 유산균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피부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지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사용 방법은 기본형 팩과 동일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바나나 팩은 탄력이 떨어지고 처진 피부에 좋고 요거트 팩은 칙칙하고 기미가 있는 피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세안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루에 여러 번 세안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벗겨내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세 번째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특히 건성 피부이시거나 주름이 깊게 파인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들기름을 추가한 노른자 팩입니다. 재료는 계란 노른자 1개, 들기름 한 작은술, 꿀 한 작은술, 밀가루 한 큰술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고 미백 효과도 있어서 기미와 잡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피부에 바르면 깊숙이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82살 김순옥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씨는 평생 농사일을 하신 분으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피부가 매우 거칠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특히 이마와 눈가의 주름은 깊은 골처럼 파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들기름 노른자 팩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번들거리고 트러블이 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배웠을 때 김 씨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당기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들기름 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 1개를 그릇에 넣고 잘 풀어줍니다. 둘째, 들기름 한 작은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기름과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셋째, 꿀 한 작은술을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넷째, 밀가루 한 큰술을 조금씩 넣으면서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사용 방법은 기본형 팩과 동일합니다. 다만 들기름 팩은 특히 저녁에 사용하시고 팩을 씻어낸 후에는 추가적인 보습제 없이도 충분히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봉한 지 오래된 들기름이나 상온에 오래 보관한 들기름은 산패되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팩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온도입니다. 팩을 하기 전 세안할 때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팩을 바른 후 유지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길면 오히려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최적의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팩의 영양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찬물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팩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 후 마지막에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해주세요.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10번 정도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간대입니다. 팩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세안 후입니다. 우리 피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재생과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대를 피부의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피부 관리 방법이든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3일만 해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3주가 지나면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고 주름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피부에 발라도 몸속에서 피부를 망치는 음식을 먹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피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설탕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듭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해서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사탕,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설탕은 비타민 B를 소모시켜서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혹시 단 음식을 끊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하루에 먹던 과자 한 봉지를 이틀에 한 봉지로,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봉지로 줄여가는 겁니다. 대신 단맛이 필요할 때는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과일의 천연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튀김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을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으며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한 튀김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얼굴이 번들거리고 뾰루지가 난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같은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의 수분을 축적시켜서 부종을 일으키고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질산염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듭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 면,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것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장 건강을 해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장과 피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현미, 잡곡, 고구마 같은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다섯 번째 최악의 음식은 술입니다. 술은 피부에 최대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붓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술은 또한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소모시켜서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콜라겐 합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칵테일이나 막걸리는 더욱 해롭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고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그렇다면 피부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피부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와 잡티를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의 자외선 차단 능력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정도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에 영양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고등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고등어 외에도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도 좋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피부 세포막을 보호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20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는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아몬드를 드세요. 아몬드 외에도 호두, 땅콩,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도 피부에 좋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생기를 줍니다.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를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 외에도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도 피부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속이 주황색인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합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므로 피하세요. 하루에 고구마 1개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는 레시틴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영양 공급과 보습에 탁월합니다. 꿀, 요거트, 바나나, 들기름 등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둘째, 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15분에서 20분 동안 팩을 유지한 후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피부를 망치는 음식은 설탕이 많은 음식, 튀김, 가공육, 밀가루, 술입니다.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넷째, 피부를 살리는 음식은 토마토, 고등어, 아몬드, 시금치, 고구마입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과 꿀, 밀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에 피부를 만져보시면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윤기가 납니다. 3주면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기본형 노른자 꿀팩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탄력 강화를 위한 바나나 팩이 좋으신가요? 미백을 위한 요거트 팩이 좋을 것 같으신가요? 건성 피부라면 들기름 팩도 좋겠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